더 이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역대급 사이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전쟁, 질병, 지진, 온난화, 역사상 유례없던 혼돈, 지금 모든 가치의 기준이 바뀝니다. 크립토,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일전 브리핑부터 현재 시장이 보여주는 단기적 조정이 매우 건강한 조정이며 결국 이런 조정은 걱정할 필요 없는 거대한 상승이 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에 따라 금일 역시도 변하지 않는 관점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우선 본격적인 브리핑 전에 저희 크립토피아 좋아요와 구독 필히 해두셔서 실시간으로 시장 정보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더불어 본인이 보유한 포트폴리오나 코인에 대한 상담 문의 요청을 정말 많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영상 하단에 문의 링크를 남겨뒀습니다. 세부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편하게 문의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브리핑 시작해 볼 텐데요. 비트코인과 리플 XRP의 건강한 조정과 상승에 대한 확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비트코인부터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이슈 관점, 미국의 필수 자산 비트코인. 최근 트럼프가 말했던 비트코인 국가 전략 자산 채택 법안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일 미국 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담은 비트코인 2024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이 비트코인 전략 자산 법안은 연방준비 제도가 비트코인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고, 매년 최대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사들여 총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최소 20년간 보유하도록 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은행들이 잉여금 계정으로 보유할 수 있는 미국 달러 총액을 감축하고 매년 순이익의 일정 금액을 비트코인 매입에 활용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그동안 입법 속도를 내지 못한 채 118대 연방의회 회기가 2024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되면서 119대 의회에서 재발의가 이뤄져야만 법안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트럼프가 연방정부 차원 법안을 발의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더불어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와 달러가 여전히 세계에서 강력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비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역사상 미국 경제 패권의 위협이 느껴질 때 금값이 급등하여 근본위제 논의가 부활했던 사례와 비슷하게 현재 상황에서 미국 비트코인 비축을 고려하려면 글로벌 경제에서 지배적 위치가 실제로 위협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글로벌 위치에서 현재 미국의 지배력은 이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서 핵심은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의 움직임이죠. 일단 금융은 현대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는 상태지만 미국 정책 결정자들은 제재와 달러 중심의 접근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글로벌 통화 시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미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장기 전략을 펼치면서 미국 달러의 패권을 타격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 있죠.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로서 미국의 경제적 안정성과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핵심 자산이지만, 이를 잃게 되면 미국의 부채 문제가 심화되고 세계 경제에서의 입지는 급격히 축소되는데,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중국의 금융기술은 이웃 국가와 주요 동맹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본 기업의 절반 이상이 알리페이를 수용하고 있고, 이는 중국이 경제적 긴장을 도발할 경우 일본 경제를 교란할 잠재력을 제공할 수 있죠. 그렇다면 미국은 이에 대응해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자국 금융기술과 시스템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수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현재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희소성과 글로벌 접근성을 갖춘 자산이고, 또한 현재 미국 정부는 압수된 21만 개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어 이 부문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디지털 시대의 금융 안정성을 보장하고 중국의 금융 전략에 대응할 강력한 도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 연준은 2024년 말 약 350억 달러의 외환과 110억 달러의 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은 여전히 이 포트폴리오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디지털 경제로 급속히 전환되는 세계에서 점점 더 소외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현재도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우려하지만 채택이 확대되고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안정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예를 들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고 준비 자산으로 보유한 이후 해당 자산 가치는 100% 증가했고, 이들은 판매 계획 없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죠. 또한 미국은 현재 중국과의 다면적 전쟁을 하는 와중이고, 그중 하나가 금융서비스 영역이기에 암호화폐는 이러한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 중 하나로서 미국이 이 시장에서 뒤처질 경우 글로벌 금융 활동가 서비스는
적대적 국가의 지배하에 놓일 위험이 크고, 더불어 지금 시장은 디지털 통화가 미래 경제를 지배할지 여부가 아닌 이를 누가 어떻게 주도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채택한다면 글로벌 금융 안정성과 혁신을 주도할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 자산 채택은 현재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은 더욱더 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리플 XRP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전 영상에서 리플에게 있어 2025년은 더욱 기대되는 한 해라고 말씀드렸었죠. 금일 역시도 그러한 근거에 확신을 더해드리겠습니다. 이슈 관점, 리플 상승에 대한 확신. 최근 월가의 유명한 재무 멘토인 린다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XRP가 $100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투자를 기다리지 말고 투자를 하고 기다리라고 말이죠. 린다 존스는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말했는데, 처음 그가 XRP에 투자했을 때 $100를 투자하면 400개의 XRP 콘을 살 수 있었고, 이는 XRP가 약 0.25달러에 판매되었을 때이고, 이후 XRP는 최고 2.9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XRP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현재 $100를 투자하면 XRP는 단 50개 미만으로밖에 살 수가 없죠. 이처럼 $100를 투자의 기준으로 할 때 살 수 있는 토큰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결국 미래에는 $100로 XRP를 단 하나밖에 살 수 없다고까지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린다 존스라는 인물은 사실 예전부터 아주 꾸준하게 리플에 대한 믿음을 표명해 왔었는데, 2023년에는 지금 리플을 구입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가격이 낮을 때 위험이 가장 적다. 지금이 그때다 라고 말했었고, 또한 이때 당시 당신들은 틀리지 않았다. 당신들은 디지털 자산 시대의 초창기에 있고, 만일 당신이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주식처럼 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들 주식을 초기에 서둘러 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리플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졌죠. 저도 이 말에 매우 공감하는 바인데, 그러한 시세 상승에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게 뭘지 생각해 봤을 때 역시 리플의 소송이 핵심이 될 수 있겠죠. 최근 리플의 법률 고문이 새해엔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말길이라고 말하면서 코인 규제 관련 SEC에 강력하게 경고와 함께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핵심 원칙을 제안했는데, 그는 SEC가 단순한 자산 판매가 아닌 증권 거래에만 관할 건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회와의 협력을 통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요구했고, 또한 금괴 판매를 예로 들며 계약적 권리나 의무가 포함된 금관과의 연계 거래는 증권 거래로 간주될 수 있지만 단순히 금괴만 판매하는 것은 SEC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며, SEC가 판매 이후 추가적인 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해 규제할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특정 가상화폐 토큰이 증권에서 비증권으로 분류가 변경될 수 있다는 주장을 법적 근거가 없는 오류이며, 또 이러한 이론은 암호화폐 규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고 SEC의 광범위한 권한 해석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지적했죠.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리플 CLO의 걱정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현재 SEC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1월 20일에 사퇴한다고 말했고, 더불어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SEC 위원장 폴 애킨스와 더불어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진 새로운 위원들이 트럼프에 의해 새로 임명되기 때문에 리플 소송의 종식을 시작으로 2025년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이 되는 건 소송이라는 걸림돌이 사라진 어마어마한 전망을 가지고 있는 리플 XRP라고 생각하기에, 앞서 린다 존스가 말한 것처럼 투자를 기다리지 말고 투자를 하고 기다리라는 말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트코인과 리플 XRP에 대해 분석해 보았고요.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이슈 관점, 미국의 필수 자산 비트코인.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 연합을 통해 금융시장의 견제를 받고 있고 패권을 지키기 위한 비트코인 채택은 필수이다. 따라서 2025년은 트럼프를 시작으로 더욱 적극적인 비트코인 시대가 열릴 것이다. 다음은 리플 XRP입니다. 이슈 관점, 리플 상승에 대한 확신. 월가 전문가의 리플 XRP 상승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시작점인 리플 소송의 긍정적 결말이 다가오고 있기에 2025년은 리플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취임식이 이제 약 2, 3주가량 남았습니다. 친암호화폐 대통령의 취임식은 시장의 많은 부분을 바꿀 거라 생각하는데요. 시장은 뻔한 타이밍에 상승을 주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이번만큼 거대한 상승 사이클은 확신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승 사이클에 대한 길잡이를 저희 크립토피아가 맡을 테니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문의 링크를 통해 본인의 포트폴리오나 코인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 요청해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도 필히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핵심 근거에 대해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